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화면은 아젠다 화면 나오는 거 맞죠? 네네,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브저버빌리티 그리고 아스틴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모니터링과 오브저버빌리티의 차이점 그리고 상용 서비스 회사인 스모로지, 그러니까 사스 회사입니다. 뉴델릭처럼 말하는 오브저버빌리티라는 거 그리고 트레이스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 데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하실 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하실 게, 오브저버빌리티라는 거는 바로 분산 환경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산 환경의 리소스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 내용까지 모니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모로직이 강조하는, 그리고 스모로직이 파악한 그 오브저버빌리티의 가장 키는 바로 루트 코즈, 근본 원인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오브저버빌리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 이제 모던 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모던 앱에 대해 있어서 그 선두 기업인 우버나 넷플릭스 같은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는 아키텍처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는 이 회사의 엔지니어 분들이 컨퍼런스 같은 데 나와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사의 서비스가 얼만큼 많이 분산화되어 있는지, 디스트리뷰트 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로 그 회사의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큰 가늠자라고 그럴까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오브저버빌리티의 차이, 이건 아까 그 뉴델릭의 멜트에서 나왔듯이요. 모니터링은 매트릭스 중심의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입니다. 말이 이상한데요. 매트릭스 데이터를 가지고, 즉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톱 커맨드 같은 것들이 있겠죠. 톱 커맨드 같은 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어느 시점의 리소스의 사용률,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스크, 파일 시스템, 그런 사용률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APM이라는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 APM 솔루션들은 로그에서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의 프로세스를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브저버빌리티에서는 로그와 트레이스 데이터까지 같이 들어가서 컬러레이션 한 상태,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스모로직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링크로 쭉 이렇게 많은 모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디스트리뷰티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MSA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자료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트 코즈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상용 솔루션으로서 스모로직은 지금 아마 그 데브옵스 쪽에 그리고 모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가장 그 앞서 나가는 기술을 이렇게 선도하고 기술을 이렇게 플래그십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회사가 바로 구글이죠. 오픈소스 영역이든 상용이든 구글에는 이렇게 SRE 핸드북을 그 오픈으로 풀고 있고요. 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글의 SRE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블랙박스 모니터링, 그리고 루트 코드 찾아가는 것, 그 다음에 골든 시그널들, 어떤 것들이 골든 시그널인지, 그리고 얼럿,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발생시키고 매니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그 어떤 책에 이론적으로 적어놓은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품화, 피처화한 게 바로 스몰로직이 제시하는 오브저비빌리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리고 오브저비빌리티에서 또 하나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CNCF가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브저비빌리티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모니터링하는 거라면 당연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 기술들을 그렇게 선도해 간다고 그럴까요? 이끌고 가는 오픈 소스 진영인 CNCF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이 CNCF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브저비빌리티라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 안에 세부 카테고리로서 매트릭스 중심의 모니터링, 로깅, 트레이싱, 여기 카오스 엔지니어까지 바로 이 오브저비빌리티 에리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SRE 엔지니어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그런 분야의 솔루션들 혹은 기술들,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브저버빌리티는 뭐 한국에서도 이제 한국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MSA 기반으로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이전을 하고 있고요. 뭐 서버레스 기술인 각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제 제시하고 있는 뭐 람다 펑션이나 애저 펑션 같은 그런 서버레스 기술 플러스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그리고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쿠버네티스, 그런 것들과 동시에 같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오브저버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뛰어들어도 충분히 어떤 기술적 선두 그룹에 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스몰로직 이야기하는 오브저버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스몰로직이라는 상용 서비스 회사입니다. SaaS 회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객분들이 상용 툴이기 때문에 비용을 지불하시겠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지불하신 비용만큼 가치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거에 맞춰서 스몰로직은 오브저비빌리티 영역에 있어서 좀 더 컬러레이션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그리고 루트 코드 찾아가는 영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기능들을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스몰로직이 이해하고 있는 오브저비빌리티입니다. 아마 오브저비빌리티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거와 비슷한 컨셉을 많이 보실 건데요. 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어떤 루트 코드를 찾아간다. 그거는 바로 빙산을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은 10에서 20% 정도, 즉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트릭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진정한 그 루트 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즉 그 데이터들은 바로 로그 데이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트레이스 데이터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같이 컬러내서 봐야지 제대로 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 맞춰서 스몰로직은 제품들을 그 기능들을 추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스몰로직이 추구하고 있는 오브저비빌리티 기능에서의 그 카테고리화한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MSA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기본일 거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 플랫폼이 기본이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들 중에서 AWS가 아무래도 현재까지 시장의 선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WS 그 리소스들, 서비스들에 대한 오브저비빌리티, 그리고 애저나 GCP와 같은 것들에 대한 오브저비빌리티,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로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당연히 컨테이너화되어 있고,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것들은 쿠버네티스에 의해, 쿠버네티스가 대세인 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죠. 쿠버네티스, 그렇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오브저비빌리티,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트레이스를 포함시킨, 어플리케이션을 포함시킨 영역인 어플리케이션 오브저비빌리티. 이걸 통틀어서 하나의 오브저비빌리티고, 이 카테고리화해서 이 카테고리별로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스몰로직은요
DevOps 파이프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과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들과 툴들을 컬러레이션해서 그 툴들에서 나오는 로그를 컬러레이션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DevOps의 파이프라인 수행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 영역도 이렇게 별도의 영역을 카테고리화해서 오버저빌리티 안에 집어넣어서 제품화해서 릴리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들을 화면을 통해서 화면 캡처 같은 걸 통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AWS 오브저버빌리티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 AWS뿐만이 아니고 Azure나 GCP나 혹은 프라이빗도 같은 같은 흐름일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AWS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AWS를 사용하시려면 많은 어카운트, 리즌, 그리고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AWS 자체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오브저버빌리티 기능 등에 속하는 서비스 룰은 어떤 것이 있냐면 클라우드 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새로운 것들을 이제 기능을 집어넣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어카운트별로밖에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카운트별로 별도의 창을 탭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그 비즈빌리티, 가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어카운트라면 여러 개의 탭을 다 이렇게 쭉 열어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루트 코드를 찾기 위해서 트러블 슈팅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탭에서 왔는지를 까먹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무로직에 제시하는 AWS 오브저빌리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별로, 리즌별로, 그리고 그 리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는 네임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별로 이렇게 그 뷰를 하이라키한 뷰를 제공해 드리고 이런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좀 더 수월한 가시성 확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총 모두 40개 이상의 AWS 서비스들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그 인프라에 집중돼서 나와 있는 그런 그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쿠버네티스를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쿠버네티스 제공해 주는 거는 클러스터 밑에 노드 밑에 파드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별도의 서비스를 디플로이를 하죠. 디플로이 하면 그 서비스, 그 디플로이먼트 별로는 그 대시보드나 그런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처럼 들어가는 것처럼 스무로직은 이 부분도 다양한 뷰들, 디플로이먼트별, 서비스별, 네임스페이스별로 뷰를 제공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휴먼 유저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가 배포되어 있는 내가 디플로이한 내 어플리케이션의 인프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그런 대시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키죠. 바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오브저버빌리티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오브저버빌리티는 트레이스와 스팬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화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매핑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 쭉 흐름이 흘러오는 것처럼 클라우드 플랫폼에 마이크로 서비스화되는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들 별로 차근차근 해서 제품화돼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뷰들을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스팸 뷰입니다. 지금 요 밑에 보이시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채팅창이 안 보여서 뭐라고 이제 채팅창에 어떤 뭐 질문이 올라오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발표 끝나고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뭐 스웨그라도 하나라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리소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리소스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그런 오브저비빌리티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를 대시보드를 쭉 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브저비빌리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루트 코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 SRE 핸드북에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별도로 루트 코즈 익스플로러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골든 까먹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될 그런 것들 그 컨셉도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rror, Availability, Latency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그 SRE 핸드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거별로 보실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각각을 클릭을 하시면 각각 버블입니다. 이런 하나의 그 이제 이벤트라고 그러죠. 이벤트 오브 인터레스트인데 이런 이벤트들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오른쪽 화면 오른쪽에 별도의 서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루트 코즈를 익스플로러에서 보고 뭐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그래프하고 뭐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본은 바로 그 근본 원인 그 루트 코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데모에서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든지 리소스,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 쪽에서든지 내가 그 현재 문제가 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바로 그 해당 시점의 로그까지 바로 점프할 수 있게 그런 인터페이스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목해 볼 만한 스모로직만이 제공해 드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오브저버빌리티, 옵티미제이션 쪽입니다. 그 데브옵스 쪽인데요. 그 모든 소프트웨어가 마이크로 서비스화되어 있고 클라우드 환경에 컨테이너화돼서 배포가 되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포가 되는 거는 하루에도 수천 번 배포가 되고 그리고 그 배포들은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바꾸면 바로 그게 뭐 빌드 테스트 한 다음에 다 오케이가 되면 실제 프로덕션 환경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흐름들을 정말 제대로 데브옵스 그 파이프라인 데브옵스 개념에 맞게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라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글에 합병이 됐습니다만 바로 뭐 지니킴이나 재즈 험블 같은 그런 그 데브옵스의 전도사들이 주축해서 만들었던 회사가 정기적으로 매년 도라 리포트, 데브옵스 리포트를 출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데브옵스를 하면서 어떤 지표들을 봐야지 제대로 데브옵스를 수행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모로직은 그 도라가 제시하는 데브옵스의 지표들을 데브옵스 파이프라인에서 포함되는 각종 솔루션들에서 나오는 로그 데이터를 컬러레이션해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간단한 몇 가지 가장 뭐 유명한 솔루션들 많이 사용되는 솔루션들입니다만 디플로이먼트 쪽에서는 스피네이커 같은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런 로그들, 로그 형태도 틀리고요. 각각 툴도 틀리고 로그 형태도 틀립니다. 그거를 컬러레이션해서 이렇게 템플릿화해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거를 테라폼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매핑할 수 있는지, 스키마를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는지 다 매핑되어 있는 테라폼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고객분들은 바로 클릭 몇 번, 몇 번 수정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하시면 충분히 이런 데브옵스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트레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스 부분인데 아까 뭐 트레이스 스팬 그리고 서비스별로 그 아스틴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대부분의 영역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다. 스모로직 혹은 제가 오늘 이제 강조드릴 부분은 이 트레이스 쪽도 비교적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이 기술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것들은 상용 툴 회사들이 아니고요. 바로 CNCF에 속해 있는 오픈소스 영역입니다. 트레이스를 제대로 하려면 특히 마이크로 서비스화에 되어 있는 분산화되어 것은 아마 그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기존의 모노리틱한 데에서는 만약에 자바면 제이보스 같은 미들웨어 그 어떤 라이브러리일까요? 그걸 추가하면 그 안에 트레이스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스팬 아이디를 만들어내고 하는 그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마이크로 서비스화되는 쪽으로 나오면서 각각의 랭귀지별로 그리고 그 영역별로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라이브러리들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뭐 지킨, 예거, 오픈 텔레메트리, 그 다음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클라우드 스러스, 그 다음에 서비스 메쉬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스티오 같은 수많은 솔루션들이 있고요. 이런 솔루션들에서 발전과 같이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트레이스와 스팬에 대해서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스와 스팬은 서비스별로 그리고 아까 에스트님도 말씀드렸죠. 서비스가 처음에 리퀘스트가 들어오고 서비스가 기동되면 트레이스 아이디, 스팬 아이디가 만들어지고 다른 서비스로 호출하면 자신은 페어런트 아이디가 되면서 또 그 서비스에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만들고 이런 상하 관계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은 저렇게 트레이스 아이디나 저런 라이브러리들은요 랭귀지별로 지금 좀 화면이 그러면 화면이 작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랭귀지별로 프로그램 언어별로 별도의 어떻게 인스트루먼트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오픈소스 영역에서 수모로 지금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픈 텔레메트리가 얘기하는 오토 인스트루멘테이션에 따라서 고객분들이 그 어플리케이션의 랭귀지별로 배포를 하시면 설치를 하시면 바로 그 오픈 텔레메트리 안에서 이렇게 취합된 트레이스 데이터들, 트레이스 로그 데이터들을 수모로직의 엔드포인트를 보내게 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는 트레이스 뷰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트레이스 영역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팸 뷰, 트레이스 뷰,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니까요. 서비스 매핑 뷰, 서비스 맵,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해당 트레이스가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면 쿠버네티스, 그리고 기타 여러 지표들을 보여드리는 이런 대시보드, 이런 그 화면들을, 인터페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시간이 이제 많이 간다는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WS 오버자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오는 로그를 취합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WS에서는 AWS 자사가 서비스하는 리소스들 혹은 서비스에 대한 로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라우드워치, 크라우드 트레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거를 스모로직의 커렉터, 바로 크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한 템플릿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스모로직으로 바로 스모로직 엔드포인트로 데이터가 오고 지표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트레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버네티스라는 것을 어떤 디폴트로 가져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쿠버네티스라면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로그, 이벤트, 그리고 매트릭스, 트레이스, 그리고 쿠버네티스 전송의 보안 정보까지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커렉션하는 것들을 스모로직의 커렉터, 햄 차트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햄 차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시면 고객분들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시면 그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스모로직 커렉터가 수집해서 스모로직 서비스로 보내고 바로 지표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걸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SRE 핸드북 같은 거 보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얼럿을 보내고 얼럿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것도 이제 쭉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데모를 통해 위해서 그 얼럿을 발생시켰고요. 지금 얼럿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메일로 보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별도의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슬랙으로 그래서 웹훅을 통해서 얼럿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럿을 통해서 어떤 클릭하면 해당 그 대시보드, 현재 문제가 되는 시점의 대시보드 그 영역으로 바로 점프를 하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 문제가 돼서 지금 얼럿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클릭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모를 위해서 화면을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스모로직 화면입니다. 스모로직 몇 가지 탭을 이렇게 열어놨는데요. 차근차근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이 안 되면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서비스 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 환경의 어바니제이션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서 같이 나왔습니다. 모바일 뱅킹 앱이고요. 모바일 뱅킹 간단하게 데모를 위해서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페이먼트 글자는 안 커지네요.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고 트랜잭션 서비스가 있고 어카운트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비스들은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그룹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외부 리모트 서비스입니다. 리모트 서비스로 트랜잭션 또 여기 MySQL 데이터베이스 RDS가 되겠죠. AWS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위해서 이 데모 앱에 대한 그런 구조를 잠깐 빼먹은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해당 이 앱은요, 데모를 위한 앱은 데모 앱은 AWS라는 플랫폼의 쿠버네티스 형태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배포가 되어 있고 해당 앱은 자바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이렇게 파드로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노드 바란스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그 리퀘스트를 일을 수행하겠죠. 각각의 이 서비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비스 맵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어떤 해당 시점에 페이먼트 서비스라는 서비스에서 에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 해당 SRE 엔지니어는 그 알람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와서 볼 겁니다. 보니까 에러율이 32%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그 평소에는 굉장히 뭐 이게 퍼센트 치면 한 1, 2%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SRE 엔지니어나 혹은 이 회사에서는 이 대시보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 에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고객들, 이것도 물론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통해서 다 취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줘서 커스터머 서포트 팀에 얘기해서 이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지금 뭐 얘기를 전해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면 화면을 좀 키우는 제가 이 조작이 힘들어서요. 이런 게 있고, 또 위에 보면 이제 뭐 시그니처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스모로직이 자랑하는 머신러닝 기법을 위해서 시그니처를 만들고 그 시그니처를 이렇게 에러가 어디서 났는지 시그니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도 루트 코드를 빨리 찾아갈 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시그니처에 자바 커넥션 에러가 많네요. 자바에 커넥션 에러가 많고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해당 대시보드를 통해서 무엇까지 볼 수 있냐면 트랜잭션 볼륨을 볼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온 트랜잭션들이 보통 1분에 117건 정도 있었는데 에러가 나오면서 바로 지금 6건 정도로 갑자기 급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아무래도 모바일 뱅킹 앱이다 보니까 돈들이 주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돈의 트랜잭션 트랜스퍼가 분당 35,000불 정도, 36,000불 정도씩 됐는데 에러가 나오면서 1,000불, 2,000불대로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에러 레이트 바이 파드에서 에러를 많이 발생시킨 파드들만 또 이렇게 묶어서 대시보드에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각각의 에러들 보시면 지금 이제 하나하나의 이 파드들을 클릭해 보시면 어떤 파드인지에 대한 설명이 위에 나오는데요. 페이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될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파드를 옮겨도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페이먼트 이거는 파드가 사라져 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먼트 서비스 쪽에 문제가 있는 걸 페이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쪽에 문제가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그 여러 대시보드들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커스터마이저블 합니다. 고객분들이 얼마든지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서 하나의 파드를 클릭했습니다. 그럼 옆에 보시면 이렇게 썸머리가 나오고 그리고 인포스트럭처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파드 하나를 클릭했으니까 이 파드의 엔티티는 컨테이너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쭉 보면 다 페이먼트 서비스 쪽의 문제니까 지금 제가 보려면 이 엔티티를 컨테이너가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왔던 페이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쪽에 가서 여기에 오프닝 가서 이 엔티티 대시보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보시면 이 부분이 바로 쿠버네티스 오브저버빌리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쿠버네티스에 어떻게 볼 건지,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익스플로어 할 건지, 익스플로어 뷰죠. 디플로이먼트별로 저는 좀 아까 디플로이먼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로이먼트 보고 이 해당 페이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의 전체적인 인프라 측면에서의 그런 뷰들이 쭉 보여주겠습니다.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일 시스템 사용률 쭉 나오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뷰를 이렇게 아마 그 노드 뷰로 바꿔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노드 뷰로 보시면 여기서 아까 좀 같은 것은 SE 데모라는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있는 모바일 앱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해당 클러스터가 사용하고 있는 노드별로, 그리고 그 노드는 이제 어떤 인스턴스니까요, IP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드별로 해당 노드에 어떤 앱들이, 어떤 서비스들이 배포되어 있는지 그거별로 쭉 보여주면서 노드별 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이런 인터페이스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비스 뷰로 가서 보시면 똑같이 모바일 뱅킹 앱 쪽 SE 데모 앱을 가서 보시면 해당 앱에 대한 전체 클러스터에 대한 뷰고요. 그 밑에 보면 각각의 서비스별로, 네임스페이스별로, 서비스별로 모바일 뱅킹이랑 이 네임스페이스 밑에 페이먼트 서비스별로 뷰들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것들 나오는 추적된 그 값들을 실시간으로 그 로 데이터에서 가져와서 분석해서 이런 대시보드를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많은 뷰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 오버잡빌리티라는 것을 띄워서 그러면 좀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런 하나의 인프라에서 그 어떤 서비스가 문제인지 클릭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을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이제 엔티티 대시보드로 해서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대시보드를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트레이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그 분야, 지금 보십시오. 제가 아까 그 페이먼트 서비스 디플로이먼트를 클릭하고 트레이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그 서비스, 그 디플로이먼트에 해당하는 트레이스 데이터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여기 필터링 옵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 필터링 옵션도 필요하신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넘버 오브 에러가 5개 이상 되는 것들만 보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이 돼서 나오고요. 보시면 트레이스 아이디, 그리고 이 트레이스 아이디가 만약에 루트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 발생한 그 루트 서비스죠.
그걸 보여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들이 얼마큼 시간이 얼마큼 흘러가는지 쭉 보여드리고 있고 그 해당 트레이스가 스팬을 몇 개 통과했는지 몇 개를 몇 번 다른 서비스들을 갖고 스팬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로 에러 코드가 되겠죠. 에러가 바로 500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팬이 많은 것들 하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트레이스 하나의 트레이스 아이디를 클릭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스팸 뷰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 트레이스 아이디에 의해서 거쳐온 트레이스들 서비스들이 보여주고요. 그것들이 각각 만들어낸 스팬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런 가시성은 뭐 다른 오픈 소스 솔루션들도 보여주겠습니다. 하지만 차이는요, 스무로즈 상용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차이는 뭐냐면 여기서 이런 각각의 서비스를 각각의 스팬을 클릭하시면 그 스팬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 내용들도 나오고요. 또 이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쪽으로 점프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해당 에러가 6개나 있었네요. 각각 오면서 어떤 각각 스팬에서 에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보면 대부분 많은 에러가 지금 시간은 모바일 뱅킹이라는 MySQL RDS 서비스겠죠. 그쪽 서비스고 굉장히 많은 쪽으로 보시면 이 색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쪽에 많은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만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 오퍼레이터라고 그러죠. 에러를 발생하는 근본적인 오퍼레이터까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로그 서치로 그러면 이 에러가 왜 났는지 내가 로그 서치까지 가서 루트 코드를 찾고 싶다 하면 이렇게 화면에 보여줍니다. 지금 해당 시점에 나왔던 로그로 바로 점프를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로그 보면 이 전체 로그 메시지가 4,665건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로그 메시지 수인데요. 로그 메시지가 4,665건인데 이거를 다 일일이 찾기는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스모로직이 제공하는 머신러닝, 즉 로그 리듀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오퍼레이터로 로그 리듀스라는 해당 서비스 어카운트 서비스에 로그 리듀스라는 오퍼레이터가 들어가면서 머신러닝이 돌아가면서 시그니처를 만듭니다. 시그니처는 스모로직은 로그 분석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성능을 자랑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되어 있는 모던 앱들에서 나오는 머신 데이터들, 매트릭스, 로그, 그다음에 트레이스, 이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분석하는 서비스, 솔루션도 MSA화 되어 있어야겠죠.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모로직은 이 머신러닝을 로그가 수가 몇 백만 건, 몇 천만 건이 됐건 전수 검사를 합니다. 전수 검사를 해서 어떤 시그니처들이 있는지,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를 매치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4,606건을 그 숫자를 줄여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 메시지, 그냥 인포메이션이네요. 인포라는 이 로그가 뭐 1,000몇 건이 돼 있네요. 이 정도로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바로 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세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요. 바로 샘플링 방식이 아니고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더 이상 빠져나갈 위험한 그런 요소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데이터를 다 스캔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5분까지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로그까지 점프를 해서 로그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에러가 있는지 찾을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다행히 여기서 첫째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루트 JDBC 커넥션 에러, 그리고 커넥션 is not available. 그러니까 JDBC니까 데이터베이스 쪽에 에러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에 어떤 루트 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루트 코드를 가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쪽에 필터링을 해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떤 에러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벤트를 직접 확인을 하고 그 이벤트별로 해서 또 그 해당 서비스의 로그를 불러서 지금 이제 이거는 AWS에서 온 로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찾아가서 어떤 에러가 있는지도 여기서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네, 지금까지 그 스몰로직 얘기하는 오브저빌리티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그리고 데모를 보여드렸고요. 네, 프레젠셜로 넘어와서 지금 썸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스몰로직 상용 서비스 회사로서 다양한 오브저빌리티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피처들을 개발 그리고 제공해드리겠다고, 그리고 데모까지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한 3개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강대명님께서 질문하신 게 이제 루트 익스플로러에서 보여주는 데이터의 필터는 적용이 가능한가? 그리고 한상현님께서 오텔 콜렉터는 스몰로직에서 운영하는 건가 아니면 따로 구축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정세훈님께서 머신러닝에 의한 시그니처 기능은 기본 기능인가? 학습 결과를 조정하는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 내용이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딥하다 그러나요? 인사이트가 있으신 질문이신데요. 네, 오픈 텔레메트리도 오텔 컬렉터라고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오텔 컬렉터는 스몰로직이 제공하는 거고요. 오텔 컬렉터를 이용해서 스몰로직 컬렉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은 스몰로직 하는 게 아니고 CNCF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 오픈 텔레메트리 쪽에서 제시하는 그런 발전 방향, 로드맵에 맞춰서 스몰로직도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에서 보여주는 데이터는 아까 다 못 보여드렸는데 루트 코드 익스플로러 안에 필터링 기능들 잠깐 보여드렸죠. 필터링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기능 맞습니다. 기본 기능이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학습 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완전히 가능하진 않고요. 몇 가지 이게 좋다 나쁘다에 의해서 썸스 업, 썸스 다운을 통해서 아주 좀 리미티드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가능하십니다. 네, 컨트리뷰 익스포터의 좀 아까 이어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질문이 이제 콜렉터를 지금 이제 아마 사스 버전으로 운영하는 게 있나 없나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컬렉터가 사스 서비스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쪽에서는 오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호스티드 컬렉터로 합니다. 그래서 사스 버전의 컬렉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도 계속 C2C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투 클라우드 컬렉터. 요즘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스 버전의 컬렉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에이전트 방식의 컬렉터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스 버전의 컬렉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MSA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소스 사용률이라는 걸 걱정하실 필요 없이 데이터를 스몰로직으로 보내서 인터페이스 대시보드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